느바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승의 날을 맞이해 네. 예, 느바라디의 참 스승 예,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앞에선 이동환 기자입니다. 아, 예. 예. 누구에게 스승? 누가 제자예요? 네? 누가 저희가 제자죠. 아, 우리가 제자. 그리고 우리의 스승은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이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볼수록 또 높아만지네. 어버이날인데 예. 또 우리의 어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이제 깜빡했어요, 언급을. 아니, 엄마 아빠 사랑 좀 해주세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아직도 그러니까요. 보면 구독 안 하는 분들이 절반이야.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네. 내리사랑 하듯이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구독이 되는데. 그러니까 네. 보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구독이나 그 시청 시간을 보면요, 분명히 오래들 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구독을 안 누르실까, 여러분? 구독 그러니까요. 해주시기 바라고. 네. 이 즐거운 플레이오프 상황이라던가 주간 이슈까지 그냥 한 번에 쫙 따라가지고 하는 방송. 뭐 물론 요즘에 많이 생기긴 했지만 저희만한 채널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함께하는 이 스튜디오 바로 뽀린러브와 크브린생을 진행하고 있는 고 스튜디오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채널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오늘 저희 시작하기 전에 도파민에 좀 쩔어 있다가 지금 딱 들어간 상황인데, 맞습니다. 오클라호마랑 덴버가 방금 경기가 끝났거든요. 5차전 저희가 5월 네. 14일 낮에 녹화하는데 그거까지 딱 보고 지금 녹화 들어갑니다. 진짜 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주간 이슈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치치가 가니까 쿠퍼 플래그가 옵니다. 댈러스가 1.8%의 확률을 뚫고 드래프트 1순위를 가져갑니다. 아니 우와. 이게 진짜 저는 네. 진짜 제가 우리 맘바 예. 맘바 채널과 함께 네. 오늘 아침을 시작했거든요. 예. 전날 밤에 유타의 1픽 프랜차이즈 첫 1픽을 기도하고 잠들고 일어나자마자 맘바 방송 켰는데 이 맘바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댈러스가 1.8%인데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랬어요. 네. 자꾸 그러길래 계속 그랬어요. 맘바는 항상 이렇게 또 재밌게 만드니까 이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어요. 저도 무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10,000원 슈퍼챗 쏘면서 성금했습니다. 네. 유타의 1픽을 기원하면서. 그러니까 유타 팬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뭔 일이에요? 14%의 확률을 갖고 있던 유타가 와. 그리고 14%의 확률을 또 가지고 있던 워싱턴이 예. 5위 6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14%의 확률을 갖고 있던 샬롯도 샬롯도. 4위고 그렇죠. 4위가 됐죠. 4, 5, 6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NBA 드래프트 이 로터리 확률이 개편된 이후로 그러니까 순번 탑급 팀들, 최상위권 네. 팀들의 확률이 좀 낮아지긴 했어요. 맞아요. 그래도 14%면 다른 팀들보다 확실히 높거든요. 아니 100번 뽑아가지고 14번 나오는 거고요. 댈러스는 100번 뽑아가지고 많이 쳐줘야 2번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많이 해도 두 네. 번도 안 나오죠. 1.8%니까. 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서 댈러스가 1픽. 솔직히 말해서 샌안토니오 2픽도 이거 좀 되게 이변이거든요. 이변이죠. 필라델피아 3픽도 이변이에요. 이거 지금 1, 2, 3픽은 예. 다 이변이에요. 예. 근데 이 댈러스에 다 묻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샌안토니오가 갔어도 꽤 화제가 됐을 텐데 네. 이 댈러스의 1픽은 이번 시즌에 이 여러 가지 이슈와 스토리 라인들을 생각하면 아니 이게 NBA가 네. 혹시 작가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 각본 작가들을 좀 사무국에 채용해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정도로 되게 드라마틱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저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뭐 블리처 리포트라던가 이런 곳에서도 클러치 스포츠 이런 데서 보니까 음모론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네. 너무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거죠. 많이 돌아다닐 짤이 그거잖아요. 아담 실버가 전화를 해서 네. 니코 이제 돈치치를 NBA에 최고 빅마켓에 팔아. 이거죠. 그럼 그러니까 흥행이 떨어지니까 네. 아담 실버가 띠띠띠띠띠 야 니코 돈치치 너 좀 별로지? 팔아. 그러면 쿠퍼 플래그 줄게. 그러니까. 예, 이 짤이 정말 많이 돌아다녔고 NBA에서도.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이 드래프트 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냥 하드만 드는 게 다야.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방식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NBA 로터리 이제 행사는 네. 추첨식이 아니라 네. 추첨 결과 발표식이에요. 이거예요. 예, 이 이게 얘기예요. 이거고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고 사전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봉투에다가 딱 정리해가지고 하나씩 뜯으면서 로고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지금 NBA 로터리 행사인데. 아니 이러면은 참관인도 있어야 되고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저도 한때 예. 강한 의문을 가졌었어요. 예, 정말 강한 의문을 가졌어요. 이게 아니 이 로터리 추첨이 정말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나?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예. 과거에는 로터리가 어떻게 됐고 코인 플립부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약간 바뀌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현대의 이 로터리 추첨은 기계가 있고 참관인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근데 그 상황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그거를 공개하면 되지. 로또 예. 추첨처럼. 근데 제가 한 번 더 다시 좀 기사나 예. 여러 가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조작이 있을 수 없는 구조라고 아니 뭐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조작이 있으면 사실 미국도 여기 미디어 독하거든요. 아 독하죠. 아니다 싶으면은 독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벌써 뭐 기사가 터졌겠죠. 우리나라보다 예. 더 심하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나오진 않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반대로 이거를 다 보여주면은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들도 막 나오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현지에 있는 자료나 관련 기사들을 본 바로는 실제로는 이게 뭐 조작이 있을 수는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믿어야죠, 뭐 우리는 다 믿어야죠. 믿어야죠. 예, 너무 드라마틱해서 사실 좀 근데 왜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가긴 하지만 슈퍼스타 한 사람이 팀을 옮기면 그 팀이 그러니까 뭔가 슈퍼스타 하나를 버리면 1픽을 가져오게 예. 되고 그러니까요. 또 역대급 선수 하나 뽑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림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뭐 그렇죠. 이제 좀 자꾸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 사례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뭐 르브론 제임스가 2010년에 떠나니까 바로 이제 클리블랜드가 1픽을 먹는다든지 크리스 폴을 뉴올리언스가 트레이드하고 나니까 바로 앤서니 데이비스를 그렇죠. 뽑는 일이라든지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있었던 거죠. 또 이제 뉴올리언스 한 번 더 사례가 있죠. 그렇게 앤서니 뽑은 데이비스 보내고 앤서니 데이비스 보내니까 자이언 윌리엄슨을 그렇죠. 바로 이제 얻을 수 있는 1픽을 얻게 되고 네. 이런 일들이 자꾸 있고 이번에도 이제 돈치치 보내니까 쿠퍼 플래그 뽑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이제 막 정말 딱 들어맞는 사례만 보면은 말도 안 되네 이거 조작이네 그럴 수 한데 있어요. 네. 근데 역대 슈퍼스타들이 특히 최근에는 얼마나 많이 이적했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 떠나보낸 팀이 1픽 뽑은 사례를 쫙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 쫙 보면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재미로 네. 그냥 너무 황당하다 이런 말들로 어쨌든 뭐 댈러스는 기적의 승자가 됐고 그렇죠. 뭐 정말 재밌어지게 됐죠. 니코 앨리슨 경호원들을 다 해고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로 일단은 댈러스 입장에서는 예. 지금 이제 그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진 게 만약에 트레이드가 없다고 친다면 어빙이 이제 부상 복귀할 거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건재하게 돌아올 거고 그 다음에 뭐 당연스럽게 지금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쿠퍼 플래그란 말이죠. 그렇죠. 그림이 상당히 좋은 입장인데 오케이 이거 트레이드 관련해가지고는 잠시 뒤에 동원 씨랑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그 전에 요거부터 짚고 넘어가고 다음으로 갈게요. 이러면 과연 탱킹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특히 뭐 물론 있어요. 근데 올 시즌만큼만 보면 탱킹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최고의 네. 가장 이제 이 탱킹 팀들이 망한 사례, 완전 망했죠. 폭망한 사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높은 1순위 추첨 확률을 가지고 있었던 네. 샬럿, 유타, 워싱턴이 4, 5, 6위. 그렇죠. 그 다음으로 12.5% 가지고 있던 뉴올리언스가 7위. 맞아요. 10.5%였던 필라델피아가 3위. 3위. 이렇게 됐고 네. 이제 댈러스 1.8%, 샌안토니오 6%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NBA가 좀 됐어요. 한 몇 년 됐어요. 엄청 오래되진 않았는데 네. 10년은 안 됐고 이제 원래는 뭐 이제 최하위는 25%까지 뭐 예, 가져가고 그죠. 막 이런 이제 확률이었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이제 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네. 막 이제 좀 재미로 범인 찾기라면 사실 필라델피아가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예, 그 이제 필라델피아의 이 탱킹 모드 네. 한창 엠비드, 벤 시몬스 뽑을 때 그쵸. 이 탱킹 모드 심했죠, 이후로 그때. 말이 정말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게 계속 심해지니까 NBA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요거를 바꿨죠. 그러면서 지금에 왔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최하위 세 팀도 리그 최하위 세 팀도 14%로 뭐 그 위에 있는 팀들보다 그렇게 눈에 띄게 높지는 않아서 사실 그렇죠. 이건 되게 평준화를 많이 했다. 네. 그러니까 NBA는 이미 이 탱킹을 방지하기 위한 이 로터리 시스템을 좀 이제 만들었고
이번에 이 샬럿, 유타, 워싱턴의 동반, 저 유타 팬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폭망. 네. 동반 폭망은 그냥 우연이 아니다. 예, 불운도 아니고 그냥 조작도 아니고 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4%를 먹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로터리 시스템상 1픽 먹을 확률이 14%인 거고, 그렇죠. 2픽 먹을 확률도 꽤 높아요. 네, 네. 그러니까 따로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네.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드래프트가 되게 높은 평가를 받는 드래프트예요. 네, 맞아요. 상위 한 탑 4 들어가면 되게 괜찮다고 평가를 받고, 5까지도 괜찮다는 평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드래프트 뎁스 자체가 되게 두텁다는 네, 네. 평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유타, 샬럿, 워싱턴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 1픽 먹으면 좋지만 14%. 사실 장담할 수 없지. 네. 하지만 한 2픽, 3픽 요거만 먹어도 진짜 약간 프랜차이즈를 이끌 스타를 얻을 수 있는 드래프트라고 판단했을 거고, 그걸 6%랑 10.5%한테 줘버렸네.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역대급 이제 좀 사건이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샬럿, 유타, 워싱턴이 이 14%가 뒤집히는 가능성을 모르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네. 다만 한 탑 3, 탑 4 안에만 들면 괜찮아 네. 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했고, 사실 워싱턴, 샬럿이야 뭐 당연히 그런 상황이고, 유타는 좀 뜬금없이 노골적 탱킹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전력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예. 잘하면 잡을 수 있을 만한 도깨비 팀이었는데. 예,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제 5픽까지 간 거, 유타가. 네. 워싱턴 6픽까지 간 건 좀 많이 뜻밖이긴 하다. 저는 2007년 드래프트 로터리 결과가 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때 그레고든, 케빈 듀란트가 예, 드래프트에 나오는 예. 시기였고, 보스턴이나 멤피스 뭐 이런 팀들이 다 막 탱킹을 하던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애틀도 있었죠, 거기에. 그렇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포틀랜드가 1픽을 먹었고. 예, 시애틀이 그리고- 2픽. 시애틀은 탱킹 팀이 아니었고, 아, 맞다, 팀, 맞다. 예, 예. 시애틀이 아니고 멤피스, 보스턴이 막 탱킹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보스턴은 사실은 그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국내에서는 오든 공정이다. 오든 잡으려고 일부러 진다는 맞아요. 말이 말이 나왔었고, 근데 막 4픽, 5픽 뭐 이렇게 먹어버렸으니 멤피스랑,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애틀이랑 보스턴은 그레고든, 케빈 듀란, 자꾸 시애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일을 까마득해요. 예. 네. 멤피스랑 이 보스턴은 이제 탱킹을 했는데 실패했고, 그리고 시애틀이랑 포틀랜드가 뜬금없이 1, 2픽을 먹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보스턴이 탱킹 망했다. 그러면 달려보자. 네. 시애틀은 뭐야? 2픽? 음. 그러면 레이 알렌 팔아도 되겠는데? 음. 이러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그의 여름에 이 케빈 가니까 이 레이 알렌이 보스턴으로 가게 됐고, 엄청난 일이 발생했죠. 예, 탱킹 실패한 보스턴이 그냥 윈나우로 갑자기 확 틀어버리면서 네. 데니 에인지랑 함께, 그러면서 빅3가 만들어졌고, 그게 보스턴 우승으로 이어졌고, 그 보스턴에 르브론이 가로막히면서 르브론이 돌아버려서 비시즌 쇼를 하게 되고. 비시즌쇼를 일으키고, 네. 슈퍼팀을 만들고, 이후에 NBA 트렌드가 슈퍼팀 만드는 트렌드로 바뀌고 지금까지 온. 예, 사실은 그래서 최근 근래의 이 NBA 2010년대 NBA의 역사는 2007년 로터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에,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웬일이에요? 신나가지고 이렇게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좀 흥분했네. 신나가지고. 네. 제가 그때 한창 NBA에 또 네. 빠질 때라 그쵸.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그래서 요번 이 결과도 NBA 역사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그럼요. 네, 샌안토니오는 물론 댈러스도 뭔가 달라질 것이고, 네. 입장이 물론 뭐 샬럿, 유타, 워싱턴이 지금 윈너우 할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아무튼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네.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선수들이 선택이 되고 선발이 되고 드래프트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오케이, 저는 이제 댈러스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동아 씨한테 꼭 하고 싶은 거는 야니스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잠시 뒤에 야니스 얘기를 다루면서 댈러스의 드래프트 상황까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로터리 스퍼스가 6%의 확률을 뚫고 2픽,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10.5%의 확률을 뚫고 3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들로는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1픽은 무조건 거의 그 선수죠.
한 95% 이상 그죠? 예, 95%죠. 네. 쿠퍼 플래그죠. 예, 쿠퍼 플래그는 너무 확고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사실 원래 유망한 선수였지만 여름에 이제 그 미국 대표팀 그 캠프에 참가해서 앤서니 데이비스랑 르브론 제임스 뭐 이런 선수들 앞에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기사화됐죠. 예, SNS에 이게 돌고 네, 이러면서 네.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 선수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런 장면 하나만 가지고 화제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실제로 막상 풀 경기를 보면 별로인 경우도 많은데 쿠퍼 플래그는 풀 경기를 보면은 이 선수는 생각보다 막 화려한 선수라기보다는 굉장히 공수 밸런스가 좋고 견실한 그렇죠. 선수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쿠퍼 플래그 사실 시즌 초반부터 네. 한 번씩 다루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수비죠. 네. 수비. 예. 그러니까 컴패리즌 얘기할 때 피펜이나 네. 안드레이 키릴렌코나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꾸준히 나오는 게 키릴렌코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예, 어떤 공격적인 면에서 저도 쓰임새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키릴렌코나 피펜이 자꾸 언급되는 이유가 이 선수가 가진 이제 이 수비적 역량 그렇죠. 때문이에요. 네. 이 선수는 현대농구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팔이 그렇게 눈에 띄게 길진 않은데 신장이 이제 2m 6cm에다가 스피드가 사실 가드를 따라다닐 수 있는, 그리고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이 빅맨들을 충분히 현대농구에서 수비할 수 있는. 탄탄해요. 예, 그러니까 막 요키치, 엔비드 네. 같은 피지컬 괴물들은 좀 예외겠지만 그렇죠. 웬만한 그냥 스몰 라인업 빅맨들이나 크지 않은 빅맨들은 다 막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로테이션 수비에 대한 이해도, 에너지 레벨 이런 것도 전부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손질도 좋고 스틸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니코 해리슨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치치 트레이드 한번 저지른 사람이니까 뭘 할지 모르니까 트레이드 하지 않겠느냐, 또 심지어 또 이런 예.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예. 예전부터 야니스를 원했다라는 기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니코 해리슨이 돈치치를 데려올 때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수비. 예. 진짜 수비를 생각하면 물론 야니스 좋은 선수인데 쿠퍼 플레이그도 충분히 포텐셜이 엄청난 선수라서 네. 굳이 트레이드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사실 쿠퍼 플래그는 저 개인적으로는 3, 4번 중간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럼 만약에 AD랑 같이 플로어에 들어오게 된다. 네. AD가 5번 봐야 되거든요. 아니죠. 쿠퍼 플래그가 3번 보고 3번 보고. 4번에 야. 게포드나 라이블리 쓰면 되죠. 무서운데? 예, AD는 사실 델러스 오고 그러네. 나서 이 선수 플레이를 보면 이 선수는 탑으로 많이 빠져나와서 스페이싱을 많이 해주는 식으로 네. 활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델러스는 이미 AD를 다른 빅맨이나 투빅으로 쓰는 어떤 라인업을 많이 써왔고, 그리고 쿠퍼 플래그가 오면 물론 쿠퍼 플래그가 4번으로 뛰는 시간도 상당히 있을 있겠죠. 겁니다만 5번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 5번도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근데 굳이 쿠퍼 플래그 4번, AD 5번으로 고정을 막 박아놓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쿠퍼 플래그를 3번으로 내보내면서 이제 로테이션 돌 때 이제 뭐 AD를 5번으로 혹은 뭐 쿠퍼 플래그를 5번으로 한 번씩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쿠퍼 플래그가 오히려 3, 4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멀티플한 자원이라는 점이 오히려 이 댈러스에서 되게 부각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동아 씨에게는 쿠퍼 플래그를 가지고 뭔가 딜을 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차라리 야니스가 오면 AD가 빼박 5번이에요. 예, 야니스 오면 오히려 AD의 포지션이 되게 제한돼요. 네. 근데 쿠퍼 플래그는 3, 4번을 오갈 수 있는 빅 윙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예, 그리고 AD를 데려오고 돈치치를 보낸 이유가 수비라면 쿠퍼 플래그는 딱이다. 니코 해리스 입장에서는 그때 설명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보낼 명분이 없다. 예, 급하지 않은 이상 쿠퍼 플레이그를 루키 셀러리로 4년 쓰고 이후 연장 계약으로 또 루키 맥시멈으로 뭐 4, 5년 쓰고 이렇게 특정감이거든. 예. 네.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쿠퍼 플래그가 먼저 트레이드를 요청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일이 없다면 네. 댈러스는 일단 매우 유망하면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랜차이즈 스타를 9년 동안 8년에서 9년 쓸 수 있는 네. 어떤 확인서를 하나 지금 네. 이번 로터리 추첨을 통해서 받았다. 물론 뭐 NBA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알고 보니 쿠퍼 플래그가 그것도 그래요. 빅마켓을 좋아하고 실제로 쿠퍼 플래그 보스턴 광팬입니다. 근데 실제 네. 댈러스도 빅마켓이잖아요. 빅마켓이죠. 네. 근데 쿠퍼 플래그가
어릴 때부터 보스턴 경기를 엄청 보면서 자랐고 잘 어울리긴 해요. 예, 그 가족이 보스턴 팬이에요. 예. 그 이제 지역이 어디죠? 그 굉장히 그 미국 동북부의 시골 지역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가족 전체가 보스턴 팬이었고 그리고 맨날 뭐 어디 갈 때마다 엄마가 DVD 같은 거 보스턴 80년대 레리버드 영상 이런 거 보고 레리버드가 어릴 때 롤모델이에요. 어릴 때 엄청 레리버드가 롤모델. 그래서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현지에서 쿠퍼 플래그 하면 레리버드 얘기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고 쿠퍼 플래그가 실제로 영상 인터뷰나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레리버드 얘기를 많이 했고 NBA를 본격적으로 꿈꾸기 시작한 게 테이텀이 드래프트에서 3순위로 보스턴으로 가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사실 가족이 그냥 보스턴 팬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보스턴 그러네요. 열성 팬이라는 뭐 이런 거 그냥 또 스토리가 혹시나 있으니까. 그렇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변수는 있지만 어쨌든 쿠퍼 플래그가 멘탈이 정말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고 가정교육을 되게 잘 받은 선수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큰 말썽 일으키지 않는 댈러스는 정말 멘탈 좋고 젊고 싱싱하고 싼 선수를 오랫동안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심지어 봐요. 어빙이 시즌 말에 돌아와요. 다음 시즌에. 어빙, 탐승, 쿠퍼 플래그, AD, 그다음에 라이블리나 게포드. PJ 워싱턴. 예, 벤치에서 PJ 워싱턴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식스맨 보강만 좀 뭐 적절하게 하면 어빙 올 때까지 어빙 올 때까지 버티면 진짜 좋아요. 근데 1번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1번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내야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댈러스의 어떤 손에 달린 거고. 그래서 저는 다음 시즌 댈러스가 어빙이 이제 돌아오는 시점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되게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쿠퍼 플래그가 진짜 그 지금 기대치대로 그 수비력을 NBA에서 그대로 보여준다면 쿠퍼 플래그 AD 수비 라인은 와 세다.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진짜 탄탄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댈러스 팬들 진짜 저희가 막 위로도 했었잖아요 방송에서. 힘내세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개월 됐나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또 완전 전화 위복이 인간 만사 세용지마라는 얘기가 진짜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아요. 진짜 댈러스 팬들 이제 일어나서 만세 외칠 때입니다. 소리 질러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예, 댈러스 팬분들 축하드리고. 그래서 저는 일단 댈러스가 뭐 아르투콤보 트레이드나 어떤 빅딜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예, 샐러리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댈러스가 이미 그 얘기 들었죠. AD 데려오면서 샐러리가 뭐 이렇게 됐고 그래서 막 사치세 뭐 이제 그런 라인들 이런 것들 이제 선수 영입과 관련된 라인들 이런 것들과도 지금 이제 막 머리가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빅딜을 하려면 쿠퍼 플래그에 막 샐러리 높은 선수까지 묶어서 줘야 돼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저는 그래서 댈러스가 쿠퍼 플래그를 트레이드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이슨 키드 감독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신뢰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쿠퍼 플래그가 상당히 잘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퍼스와 식서스의 픽이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 딱 떠오르는 선수가 뭐 딜런 하퍼? 그쵸. 요 선수랑 뭐더라? 그리고 뭐 BJ 에치콤도 있고. 근데 에이스 베일리가 에이스 베일리가 3픽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에이스 베일리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원래 에이스 베일리는 이 픽 얘기가 나왔던 선수예요. 대학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이 선수 뭐 샷 셀렉션이나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컴패리즌 그거거든요. 브랜든 밀러, 마이클 포터 중이요. 그럼 이런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들. 그러니까 이제 점프샷을 터프하게 던지면은 되게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밖에서 걷도는 뭐 이런 특징들 그리고 그 6피트 10인치인데 이 선수가 포워드예요. 근데 그 긴 몸을 이제 이 페인트 존에서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농구 IQ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이 이제 같은 팀에 있는 이제 이 러커스 대학에 있는 같은 팀에 있는 이제 이 딜런 하퍼가 확 떠올랐죠. 그래서 저는 샌안토니오가 그냥 정상적으로 픽을 행사하면 딜런 하퍼를 뽑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딜런 하퍼는 컴패리즌이 이제 제임스 하든, 근데 브란슨 이런 선수들입니다. 너무 박스랑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댈러스는 트레이드를 알아볼 가능성이 되게 낮아 보이는데 샌안토니오는 저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면 말씀하신 팍스랑 겹쳐요. 너무 겹쳐요. 네, 겹쳐서 딜런 하프도 공이 필요한 선수거든요. 그죠. 듀얼 가드에 가깝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는 볼 핸들링을 해야 되는 선수인데 팍스가 있다. 같은 왼손잡이인 팍스가 있다. 크리스폴도 있고. 예, 크리스폴도 있고. 예. 저는 샌안토니오가 미러키랑 대화를 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야니스는 그런 얘기 있잖아. 난 빅마켓으로 가고 싶다.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근데 웬바냐마가 있는데 땡기지. LA고 뭐 우승 하나 더 하고 뉴욕이고 싶으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예, 야니스는 사실 우승하고 싶어서 지금 미러키를 떠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그냥 우승 가능성 확 높지 않은 그냥 빅마켓이라고 어디 가버리면 저는 그러면 좀 그 명분이 너무 약해진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야니스는 무조건 우승과 관련된 어떤 행보를 가져갈 거라고 보고. 아니 웬비 야니스는 진짜 역대급이에요. 이 조합이. 무서워요. 달릴 수도 있고 수비도 너무너무 잘하고 심지어 스페이싱도 좋아. 아니 야니스 웬비 높이 안으로 팀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나 페인트 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못 들어가요. 진짜로? 예. 저는 진짜 보고 싶은 조합이긴 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리그 파괴가 날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세나토리가 할 만한 거예요. 네. 예. 아무리 이 픽이고 이 딜런 나쁘고 좋은 선수여도 이 선수도 약점들이 있거든요. 네. 핸들링을 꼭 해야 되는 타입이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 네. NBA 레벨에서 어느 정도 할지는 이거는 그러니까 예측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검증이 아예 안 네. 됐죠. 그리고 미러키는 어차피 리빌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탑급 유망주 먹어서 그렇죠. 코어로 삼고 가는 게 낫죠. 릴라드도 예, 아픈데. 그렇죠. 네. 이제 샌안토니오가 지금 이제 이 디에런 박스 딜을 하면서 기존에 이 뭐 데빈 바셀이나 네. 기존에 있던 이 이미 뽑아놓은 유망주들은 지키고 픽을 좀 소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놀라웠어요. 예. 잘했어 그거. 근데 자, 그리고 다르게 네. 말하면 여기서 이제 샌안토니오가 야니스를 노린다 했을 때 이미 픽을 박스에다 많이 썼기 때문에 픽이 많지가 쓸만한 픽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야니스를 데리고 오는 입장에서는 픽을 쓴 게 아까워지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자, 이번에 로터리에서 2장 가지고 쓰는 샌안토니오가 네. 2번 한 장이 14픽. 2픽이다? 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사실 이 가치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14픽도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샌안토니오는 제가 샌안토니오라면 딜런 하퍼에다가 이 셀러리 매칭이 가장 큰 이슈긴 한데 네. 셀러리 매칭을 좀 잘 해가지고 야니스를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야.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딜런 하퍼가 루키 계약을 하면은 그 셀러리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봐야 예. 되겠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샌안토니오도 세금 없나요? 샌안토니 텍사스니까. 네. 네. 그러네. 야니스가 말한 세금 없는 지역이 네. 텍사스죠. 그죠. 예, 이제 야니스가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보도에서 나오는. 네. 예, 그래서 뭐 마침 또 댈러스도 텍사스고. 그래서 지금 댈러스 샌안토니오가 1, 2픽을 먹어버려서 좀 재밌게 됐는데, 저는 샌안토니오가 좀 중심에 서지 않을까. 야니스 드라마에.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야니스의 의중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트레이드 요청을 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시즌이 끝나기 전에 좀 뭔가 하긴 좀 조심스럽긴 할 겁니다. 이제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팀들이 이제 이야기가 오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NBA가 이제 드래프트가 다가오니까 지금 엘리트 캠프, G리그 엘리트 캠프도 열고 드래프트 컴바인도 열렸어요. 네, 그래서 네. 쿠퍼 플래그 이미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컴바인의 특징이 뭐냐면 시카고에서 열리는데 각종 에이전트들과 구단 관계자들이 다 모여요.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오프시즌 FA 계약과 어떤 트레이드와 관련된 협상이 여기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컴바인 시기 지나면은 이제 슬슬 뭔가 서로 얘기 나눈 것들이 표면 위로 드러날 것이고, 꿀잼들. 예, 그런 것들이 이 네. 야니스 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실제로 이제 뭐 야니스 얘기까지 한번 해봤는데 휴스턴도 상당히 좀 땡겨 한다. 왜냐면 이번에 휴스턴이 공격이 아쉬워서 1라운드에서 발목을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뭐 듀란트를 데려가지 않을까 했는데 우린 듀란트에 관심 없고 오히려 야니스에 관심이 있다. 네. 그러니까 휴스턴도 괜찮은데 야니스의 의중이 중요하겠죠. 진짜로. 예, 휴스턴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사실 휴스턴은 셀러리 매칭이 되게 쉬운 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블릿을 팀 옵션 행사에서 잔류시키고
어차피 만기 계약이니까 미러키도 받는데 부담이 없고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제 피닉스 픽을 제가 알기로 휴스턴이 가지고 있죠. 네,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맞아요. 10픽입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 픽을 활용해서 뭐 이제 그 골자로 좀 뭔가를 하면은 미러키가 충분히 딜을 하지 않을까. 또 줄 수 있는 짜릿한 유망주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휴스턴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휴스턴이라면 생군과 야니스를 같이 두고 그리고 제일런 그린을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아니면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예, 요 두 명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그쵸. 휴스턴 입장에서 좀 애매한. 예. 아멘 탐슨은 남겨야 되고. 아멘 탐슨 남겨야 네. 됩니다. 아멘 탐슨 생군을 남기고 제일런 그린 자바리 그쵸. 스미스 주니어 중에 한 명에다가 요번 네. 드래프트 픽에다가 벤블릿을 묶어가지고 야니스랑 딜하는 뭐 재밌다.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지금 이제 저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건데 실제로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뭐 트레이드 됐을 때 셀러리가 실제로 적용되는 게 좀 다른 예 그런 이제 BYC 룰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동아 씨 세 번째 선수 있잖아요. 세 번째 네. 여기 선수. 저는 사실은 얘는 그냥 네. 이름만 봤거든요. 아 BJ 에치콤. 네. 이제 이 선수는 어떤 선수예요? 얘는 이제 BJ 3픽보다는 사실 4, 5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래서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기사는 보잖아요. 2, 3픽에 좀 이름을 언급을 되더라고요. 이 선수는 네. 이제 컴패리즌이 올라디포, 웨스트브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운동 능력을 갖춘 가드. 운동력이 쩔어요. 진짜 쩔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그냥 다 휘어잡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이제 AJ래, 에이스 베일리나 네. 이제 뭐 이런 선수들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실린을 좀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겠군요. 예, 운동력을 좀 중요시 한다면은 이 선수가 되게 매력적일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선수는 또 리머텍이 워낙 좋은 선수라서 그 있잖아요, 진짜 그 웨스트브룩 스타일의 그런 진짜 그 익사이팅한 네, 가드를 네, 네. 원한다면은 충분히 할만하다. 근데 필라델피아는 맥시가 이미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굳이 엣지콤을 뽑을까? 네. 예,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네. 그런 선수라면 샬럿이나 유타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샬럿이랑- 유타는 섹스턴이 있구나. 아 근데 유타는 섹스턴 뭐 사실 굳이 굳이. 유타는 사실 앞선 다 새로 해도 돼요. 맞아요. 유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워싱턴이 4픽에서 네. 이 엣지콤을 만약에 남아 있으면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워싱턴은 엣지콤이나 에이스 베일리 중에 남는 선수 뽑으면 되는데 요건 둘 중에 남으면 무조건 땡큐지. 예, 무조건 그냥 아무나 뽑으면 돼요. 근데 남겠죠. 둘 중 한 네, 명은 네, 무조건. 예, 그래서 워싱턴은 그냥 밑에서 기다리는 입장이다. 유타가 사실 되게 애매하죠. 예, 4순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네. 5순위부터가 애매한데, 근데 지금 이제 드래프트 컴바인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이 트레 존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텍사스 네. 대학 출신인데, 이 선수가 이제 오늘자 제가 그 컴바인 소식을 보니까 현장에 있는 미국 기자들 네. 이제 이 트위터를. 트윗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보니까 이 선수가 지금 관계자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더니 얘 운동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사실 마인드 같은 게 실제로 보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하면은 워크에스틱이나. 예, 그것도 그거고 이 선수가 이 컴패리즌 타일러 히로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6피트 6인치의 가드인데. 스마트 슈터네요. 예, 근데 오늘 컴바인에서 미드레인지에서 점퍼를 다 넣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예, 그러니까 슈팅력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저도 영상을 좀 봤는데 그 운동력 측정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네. 움직임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 선수가 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트레 존스는 원래는 한 6, 7 뭐 이렇게 얘기 네. 나왔던 선수인데 4, 5까지 가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요 드래프트 얘기는 조금 더 그쵸. 나중에 한 번 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 시점에 저희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플레이오프 리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동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시리즈가 정말 이렇게 가나요? 1대4로 끝이 납니다. 4차전도 승리를 거뒀는데 아니 클리블랜드가 오늘 전반전에 한 20점 차 정도로 앞섰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이걸 스물 따라잡아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전 도노반 미첼이 살아나면서 다시 또 접전을 만들었다가 그걸 할리버튼이 그냥 네, 그러니까요. 네마드도 너무 좋은 선수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깨버리더라고요. 이거 2차전이랑 되게 양상이 비슷했죠. 예. 클리블랜드가 되게 쉽게 잡나 했더니 네.
결국에는 인디애나가 다 따라가고 맞아요. 뒤집어서 이겨버리는. 그래서 이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이 NBA 게임이 48분 게임이라는 게 진짜 약간 한이 좀 맺힐 것 같은. 네. 그 정도로 좀 이제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주랑 비슷해요. 인디애나의 이 피지컬함이 클리블랜드를 잡아먹은 시리즈다. 아니 어떻게 기본적으로. 얘네는 체력이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풀코트 프레스링을 하는데 맞아요. 거기에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미첼과 갈랜드를 지치게만 해도 이게 계속 게임이 거듭되면은 맞아요. 48분 게임만 하면 보디블로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미첼도 오늘 막판에 따라잡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유투 3개 다 넣으셨죠. 3점으로. 거기서 그것만 넣었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2차전 때도 인디애나가 파울 잡고 들어갔는데 미첼이 어이없는 공격적 파울이나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막판에 되면은 인디애나 이 피지컬함과 이 체력을 갉아먹는 이 수비가 맞아요. 효과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진짜 약간 충격적인 패배는 맞고 조금 더 이제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클리블랜드가 좀 3차전에서 좀 분위기를 바꾼 게 이 모블리가 탑에서는 3-2 좋은 수비. 맞아요. 예, 네. 3위 지역 방어로 인디애나의 공격 흐름을 좀 많이 깨먹었죠.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결국에는 완승을 거두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4차전을 봤을 때는 이것도 인디애나 선수들이 금방 깨더라고요. 이 지역 방어를. 그러니까 그 이제 쉬는 사이에 이걸 이제 비디오로 보고 또 연습도 했겠죠. 코치진이 존 오펜스를. 예. 좋은 지도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인디애나가 쉽게 깼고, 그리고 이제 이 제러 달렌과 모블리가 이제 2대2 수비할 때, 그러니까 할리버튼의 어떤 2대2에 대해서 깊게 나와서 이걸 견제해주는 수비가 반대 사이드에서 3점 얻어맞고 막 맞아요. 이런 식의 너무 많았어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는 로스터에 매치업 헌팅 할 만한 선수가 너무 많아요. 타이제롬도 그렇고 타이제롬, 갈랜드. 미첼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미첼은 아니지만 네. 맥스 스트로스, 그렇죠. 스트레스. 딘 웨이드, 예. 샘 메릴, 예. 막 이런 선수들이 그러네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시로 인디애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규 시즌부터 빨리 이건 지난 시즌부터예요. 이미. 네. 트랜지션 빨리 넘어와서 미스매치 되는 거를 잡아먹어요. 그걸 또 잘하는 선수가 시아캄인데 맞아요. 시아캄이 그래서 막 경기 보면 딘 웨이드나 이런 맥스 스트루스랑 순간순간 매치업 됐을 때 그거를 잡아먹는 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놓고 봤을 때 클리블랜드는 이 팀은 막 주루 할러데이 같은 선수가 한 명도 없잖아요. 네. 사실은 네. 이게 저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피지컬적인, 그러니까 열심히는 해요 수비를 열심히 하고 자신이 가진 이 피지컬 안에서 최고의 어떤 에너지를 내는데 한계가 있는 거지.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인디애나의 에너지에 잡아먹히고 수비에서는 자꾸 허점이 드러나고 그리고 제러 달렌이나 모블리는 이거 커버하려고 뛰어다니다가 반대 사이드에서 3점이 터지면은 수비가 확 무너지고 그렇죠.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정규 시즌 내내 그러니까 이 공격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비는 리그 중상위권 한 네. 8위 정도, 공격은 리그 최상위권 역대급으로 끌고 가면서 이 밸런스로 왔는데 플레이오프가 되니까 이 중상위권의 이 수비력이 이 약점들이 하나하나 분쇄당하면서 이런 식의 진짜 황당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 주요 선수들의 이 부상 이슈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죠. 네. 사실 그 부상 이슈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최소 6, 7차전 무조건 가고 저는 7차전 갔을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 결국 잡아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그거 누굴 탓하겠어요. 네. 아픈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케니 애킨슨 감독이 시리즈 중에 막 두세 번 벌써 얘기를 했는데 이 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너무 거칠다. 근데 이게 이 시리즈뿐만 아니라 지금 NBA가 플레이오프에서 되게 하드콜이에요. 좀 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네. 하드콜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지금 KBL이나 FIBA가 이렇거든요. 콜이. 그래서 NBA만 보던 분들은 되게 낯설 거예요. 예. 아니 저렇게 다 잡는데 다 냅둔다고? 이렇게 안 부르죠? 예. 네. 근데 FIBA나 KBL은 요즘에 이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플레이오프 들어서 더 하드해진 콜에 클리블랜드는 약점이 너무 두드러졌고 그러네요. 인디애나는 그걸 되게 잘 활용한 시리즈다.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정규 시즌 때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플레이오프 와서 너무 콜이 짠물이 예. 되니까. 근데 어쩌겠어요. 예,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진짜 많이 충격적일 것 같고. 그러면 인디애나 예. 얘기하기 전에 클리블랜드 얘기 하나 더 하면 지금 사실은
2년째예요. 2년째라고 해야 되나? 3년째인가요? 지금 모블리랑 앨런 그리고 미첼과 갈랜드의 코어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저는 대권을 노려야 될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부상이 있다고는 했지만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리즈를 1대4로 진다고? 이 정도까지 약한 모습을 보여줄 줄은 몰랐거든요. 과연 이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그냥 진짜 그냥 냉정하게 맞냐 아니냐만 네. 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NBA에서는 우승하려면 윙이 무조건 강해야 돼요. 네. 근데 맥스 스투스 조종 선수죠. 예, 뭐 다 막 되게 지능적으로 똑똑하게 플레이하고 팀 플레이 잘하고 막 버저비터도 꽂고 하니까. 예. 근데 너무 약해요. 예, 진짜로 플레이오프 레벨에서는 이 클리블랜드 설사 파이널 동부 파이널 갔다고 해도 물론 다치긴 했지만 뭐 테이텀이나 이런 선수들한테 엄청 공략 당했을 거예요. 무조건 잡아먹겠죠. 예, 저는 클리블랜드 이번 시리즈 보면서 이 팀은 애초에 동부 결승 가도 안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갈랜드를 매물로 저는 바꾸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앨런 모블리는 그대로 두고. 예, 자레드 앨런도 좀 그러니까 생각하고. 애매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둘이 코어가 수비가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격에서는 아무 모습도 뭐 별로 보여주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블리랑 앨런은 마일스 터너 때문에 수비하다 끝났어요. 그냥 시리즈가. 야, 인디애나에서 그렇게 팔겠다고 몇 년을 내놨던 마일스 터너한테 지금 탈탈 털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이게 말이 돼? 마일스 터너의 탑, 코너, 윙, 예. 이 팝아웃이 이 지금 미러키 1라운드 미러키 상대로도 그렇고 이 빅맨들을 진짜 미치게 만들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 오케이. 그것 때문에 수비를 혼란 겪었다고 쳐요. 모블리랑 아렌 같은 경우는 골 밑에서 공격적으로도 좀 제압을 할 수 있어. 왜냐면 사실상 마일스 터너가 블락이 많기 때문에 수비를 잘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수비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피지컬이 약간. 근데 모블리랑 앨런이 그 정도 선수가 아닌 거죠. 와, 너무 가슴 아파. 그게 슬픈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제러 달렌이나 갈랜드 정도는 매물로 뭔가 해봐도 되지 않나. 매력적이긴 해요. 저는 솔직히 팔기 너무 좋아. 이 팀도 네. 만약에 이제 구단 네. 위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 팀도 아데토쿤보 노려볼 만하다. 지금 쿤보는 뭐 예. 조커예요? 맞는 카드예요? 제가 지금 야니스 아데토쿤보 저는 막 여러 팀 다 생각해봤거든요. 네. 이 팀도 할만하다고 봐요. 네. 제로 달렌이랑 갈랜드로 하면 할만하지. 샐러리 이 팀은 샐러리 맞추기도 쉽고. 르브론 데려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르브론은 안 되고. 안 돼요. 클리브에 필요한 선수도 아닌 것 같고. 르브론은 지금 그런 수비력이 아니라서. 수비도 안 되고 지금 나이가 한 살 한 살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클리블랜드가 네. 미러키랑 딜해보는 것도. 근데 같은 디비전에 같은 컨퍼런스라서 그게 미러키가 문제지.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좀 이제 한계가 보인다. 네. 로스터의 한계가 보인다. 고만고만한 수비력 애매한 이제 다만 3점은 잘 넣는 이제 이런 롤플레이어들을 좀 정리하고 뭔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정규 시즌을 워낙 잘했어서 그게 또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팀은 그냥 이렇게 그냥 시간 보내면 2010년대 중반 애틀랜타랑 그냥 똑같을 것 같다. 안 그래도 그 그림이 누가 인스타그램에 조롱 비슷하게 해놨더라고요. 진짜요? 네. 이거 되게 비슷하죠. 동부 1위 막 정규 시즌 압도해놓고 플레이오프 가니 그냥 죽쓰고. 죽쓰고 그게 너무 똑같죠. 조직적인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사실은 그랬죠. 농구 진짜 잘하는 네. 팀이에요. 근데 플레이오프는 다른 게임이란 게 그냥 딱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이 뭐 과대평가하는 선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과대평가가 아니라 과소평가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보셨어요? 최근에 쿠퍼 플래그가 네. 팟캐스트에 예. 출연했는데 자기는 할리버튼이 제일 과소평가 소평가다. 받는 선수라고 생각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왜냐하면 쿠퍼 플래그 입장에서는 같이 뛰어봤거든요. 상대편으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할리버튼은 이번 플레이오프가 본인의 커리어에 되게 중요한 반전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스스로가 증명을 하고 해가고 있어요. 증명을 했죠. 네. 그리고 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동부 파이널에서 뉴욕을 상대로 이게 죄송합니다만 기정사실화 해도 되지 분위기가 않을까. 점점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젤런 브런슨과의 이
동부 가드 패왕 자리를 놓고 펼쳐진 이 맞대결에서 승리한다. 네. 그럼 이제 적어도 이번 시즌 동부의 왕은 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할리버튼에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럴 거죠. 수 있게 되겠죠. 예. 근데 인디애나가 진짜 좋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팀은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지 않아 보이는데 네. 램파드, 에런 니스미스, 네. 얘는 너 지금 수비 좋더라. 진짜 피지컬로 무장한 선수들. 매더린도 들쑥날쑥하지만 얘는 좀 매력이 있어. 악동. 악동 느낌이죠. 되게 말렸잖아요. 클리브랜드. 그 선수 누구죠? 너무 말렸어 얘네들이. 헌터가 1차전 때인가요? 부상당한 것 때문에 말려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사실 그게 인디애나가 바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프로그런트 파울 2로 이제 퇴장당했지만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인디애나의 이 피지컬함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인디애나가 만약에 올라갔을 때 자 뉴욕과 붙는다. 네. 인디애나가 힘 못 쓸까? 전혀요. 저는 인디애나 파이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진짜로. 와, 그래서 저는 근데 너무 궁금해요. 골 밑에서 뉴욕이 좀 더 앞서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죠. 왜냐면 이 터너의 스페이싱이 지금 넘어갈까요? 이 타운스 수비 이슈를 또 공략할 것 같긴 해서. 오케이, 그럼 이거는 보스턴이랑 뉴욕 얘기 한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 시리즈가 1대3인데 테이텀이 정말 경기를 저도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접촉이 없었는데 몸을 틀면서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느낌 왔어요, 난 바로. 보자마자? 이거는 전 라이브로 보자마자 큰일 났다. 접촉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발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몸이 틀어지면서 뭔가 꺾였다고 또 볼 수 있는데 바로 하이라이트 장면 딱 나오는 순간 이건 아킬레스인데. 그렇죠. 저도 그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넘어질 때는 이제 그 선수들끼리 서로 좀 겹치는 상황이라 뭐 부딪혔나? 그래서 발목 돌아갔나 했거든요. 발목을 잡고 있었으니까. 근데 다시 보니까 바로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영상을 다시 보니까 쓰러져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잡고 있더라고요. 뒤꿈치 잡으면 사실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아킬레스건 다친 선수들이 그 다칠 때 느낌을 다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기사나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테이텀은 직감을 한 것 같았어요. 이거구나. 뒤꿈치에 팍 하고 갑자기 누가 발로 걷어차는 그 느낌. 테이텀은 바로 직감을 해서 바로 막 온 것 같아요. 난 그 좌절하는 모습이 너무 슬펐어. 그러니까 사실 코비를 정말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제발 코비의 우승의 길은 좀 따라가고 너의 코비의 만바 멘탈리티는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상 이력만큼은 같이 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가슴 아프게 막 휠체어 타고 나가면서도 얼굴 부여잡고 있고 이게 지금 이 농구 선수 인생에서 가장 정점에 물이 올라와 있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이거는 1년 이상을 지금. 그렇죠. 최소 1년이고 다음 시즌도 아웃이죠. 아웃이죠. 그러니까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프로 후반 정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NBA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음 시즌 안 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는 안 뛴다고 봐요. 다음 시즌. 저도 사실은 다음 시즌에 릴라드랑 테이텀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날도 마침 엄청 잘했거든요. 테이텀이. 너무 잘했죠. 안 들어가던 석점이 빵빵빵빵 꽂히면서 40몇 득점째 하고 있었죠. 맞아요. 전반에만 20점 넣었고 그러니까 그 뉴욕이 3쿼터에 막 따라와서 역전하는데 사실 그때 보스턴이 진짜 되게 무기력했는데 맞아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게 테이텀 덕분이었고 그래서 석점. 막 적점 가고 그랬는데 근데 진짜 저도 테이텀 저희 드래프트 때부터 저희 지켜보지 않았을까? 테이텀이 뽑힐 때 이미 저희는 막 팟캐스트랑 방송 다 하고 있었는데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선수들의 부상은 참 언제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너무 또 심각한 부상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릴라드도 그렇고 테이텀도 그렇고 건강하게 좀 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테이텀은 아직 젊어서 그래도 선수들에게 희망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케빈 듀란트. 그래서 테이텀도 잘 좀 돌아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진짜 잘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쵸.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맞아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테이텀의 부상과 별개로 사실 테이텀이 넘어지는 시점이면 이미 뉴욕이 이제 승기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었죠. 있었고 그래서
이 4차전 승리를 사실 뭐 테이텀의 부상 덕분이다. 부상으로 인해서 이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냥 뉴욕이 거의 잡아간 게임이었고 네. 테이텀이 딱 그 시점에 다쳤는데 이 사실 전반에 끌려가다가 3쿼터 초반까지 한 14점을 밀리다가 그랬죠. 뒤집었는데 야, 이 시리즈는 매치업 헌팅 싸움이에요. 예, 그래서 뉴욕은 이 포르징기스나 예. 포르징기스를 왜 계속 쓰나 싶었어요, 나는. 저는 조마졸라 감독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네. 3쿼터가 워낙 중요하니까 예. 4차전은 돌이켜 보면은 보스턴은 사실 스위치 수비를 늘 많이 하던 팀이고 스위치 기반의 수비를 하다가 아로포드가 브런슨에게 많이 당했어요. 데릭 화이트도 많이 당하고. 예. 그래서 페인트 존에서 너무 많이 이 브런슨에게 득점을 주니까 포르징기스로 이제 이 높이를 높여서 그 공간을 주지 말자. 그래서 브런슨을 밖으로 밀어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브리지스랑 브런슨이 점퍼가 자꾸 밖에서 터지니까 그죠. 오히려 이 포르징기스의 좁은 수비 공간 이슈가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보스턴이 이 뉴욕이 한창 따라오고 역전할 때 포르징기스 쓰고 막 포르징기스랑 그 선수 누구예요? 루크 코넷도 같이 예. 쓰고 네. 아로포드랑 포르징기스 쓰고 투빅을 자꾸 썼는데 저는 이거 되게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첼 로빈슨한테 리바운드를 계속 뺏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쓴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수비에서 더 약점을 줘버리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보스턴은 타운스를 공략하려고 했거든요. 예. 늘 타운스가 맡고 있는 선수를 그죠. 불러가지고 스크린을 걸고 타운스를 공략하려고 했는데 이 테이텀은 잘 공략했는데 사실은 다른 선수 쪽에서는 뭐 네. 그렇게 뭐 타운스를 두들겨 패는 정도의 타운스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뭔가 득점을 해내지는 못했고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는 이 뭐랄까요 젤런 브런슨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로?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시리즈가 물론 한 1, 2, 3쿼터에 잠잠하다가 4쿼터 때면 살아난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한 적이 있잖아요. 얘는 스타예요, 그냥 슈퍼스타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내가 봤을 때 전반은 좀 조용했잖아요. 네. 전반은 이제 무난하게 하고 3쿼터 때 확 에너지를 쓰면서 네. 승부를 접수하는데 와 아니 데릭 화이트가 이 브런슨의 분리볼에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 수비 좋은 데릭 화이트. 예. 그리고 전 여기서도 보스턴 좀 실책이라고 보는 게 네. 아니 애초에 그냥 주랄로데이를 스위치해주지 말고 브런슨 안에선 주랄로데이를 붙여야지 왜 다 스위치해줘가지고 네. 브런슨이 다 가지고 놀게 만들어주는지 저는 조 마졸라 감독에 대해서 사실 많은 보스턴 팬들이 마졸라 감독 임시로 왔던 첫 시즌 네. 그리고 지난 시즌 초반 그리고 이번 시즌 많이 의심을 했는데 저도 이제는 좀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이 챔피언의 팀의 감독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반대로 뉴욕은 그 타운스 쪽을 보스턴이 자꾸 공략하려고 하니까 타운스가 맡고 있는 선수 스크린 가려고 하면 미리 네가 가 네. 이래서 브리지스나 아누노비가 와가지고 프리 스위치라고 하죠. 미리 그 선수로 스위치해가지고 타운스가 안 끌려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이걸 프리 스위치라고 부르는데 매치업 헌팅 대응 방식인데 그런 것들 쓰면서 잘 좀 커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타운스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수비 약점을 100% 메울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근데 관건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최소화하느냐. 네. 그래서 그 최소화의 방향은 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건데 뉴욕은 4차전을 봤을 때 이제 자꾸 당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안 것 같아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반대로 보스턴은 뭐 마침 또 브리지스의 이 점프 감각도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포르징기스 뭐 호포드까지 다 공략당했으니까 야 이건 보스턴은 거기에 테이텀까지 잃어서 이 시리즈는 사실상 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TD 가든으로 다음 경기가 가기 때문에 좀 힘을 내줘야겠지만 근데 사실 브라운도 인상적인 지금 시리즈의 성적을 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뒤집을 만한 그래도 심지어 벤치 자원이 또 지금 약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 뒤집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욕이 컨퍼런스 파이널스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뉴욕과 인디애나가 네. 작년에 동부 준결승에서 만났었잖아요. 이거 이제 파이널에서 다시 보게 되는 뉴욕이 아마 동부 파이널을 진짜 오랫동안 못 갔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두 팀의 맞대결도 약간 재밌어요. 90년대 팬들의 그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유인과 네. 레지 밀러와의 그 싸움. 사실 그쵸. 두 팀 다 90년대 엄청난 강팀이었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의 피지컬한 싸움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이 과연 아누노비가 햄스트링을 잡는 장면도 실제로 나왔고 맞아요. 네. 너무 오래 뛰게 하는 게 아닌가. 괜찮을까? 인디애나가 지금 피지컬이 너무 좋아서 그 인디애나는 굉장히 또 페이스를 빠르게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뉴욕은 페이스를 아무래도 좀 끌어내리려고 할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 굉장히 좀 이거 진짜 동부에서는 인디애나가 올라가 버리는 게 아닌가? 아담 실버 올 텐데. 아담 실버는 지금 뉴욕을 응원하고 있겠죠. 뭐 저희가 반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만 당연히 뭐 뉴욕에 올라가면 서부에서 누가 올라가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솔직히 진짜로. 그냥 뉴욕이 있으니까 괜히 약간 흥행도 할 거고. 이게 뉴욕이라는 이 상징성이 가지는 힘이 있나 봐요. 네. 그리고 또 이 MSG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막 뉴욕은 뭔가 그 끈끈한 게 있는 것 같아. 그 뉴욕의 예전 멤버들이 진짜 경기장에 많이 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해. 뭐 유행도 해주고 마버리도 있었고 막 팀 토마스에 막 진짜 막 버나드 킹, 프레이저도 왔었죠. 프레이저도 왔었고, 네. 라트레 스프레일도 왔었고. 뉴욕은 진짜 약간 이 팀만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유명 인사, 셀럽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경기 보고. 막 이번에 티모시 살라메도 왔더라고요 경기장에. 그래서 셀럽에다가 막 이제 예전에 팀을 이끌었던 레전드들까지 오니까 그 응집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NBA를 그냥 즐기는 입장에서는 뉴욕에 올라가면 훨씬 더 이 화제성이나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디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진짜 어려운데. 근데 저도 뉴욕이 이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인디애나의 힘은 이 피지컬함, 그리고 할리버튼, 그리고 마일스 터너의 이 이제 생각보다 너무 좋은 스페이싱과 슈팅력인데 거의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솔직히 인디애나가 가진 이거들을 뉴욕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클리브랜드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공격 대 공격으로 맞붙을 거고 좀 더 공격력이 좋고 그리고 안쪽 내부가 탄탄하게 잡혀있는 클리브랜드가 잡을 거다라고 했는데 1대4가 돼버렸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인디애나의 이 수비력을 너무 과소평가했죠. 이 피지컬함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인디애나의 이 윙드 에런 니스미스나 넴하드나 이 선수들의 피지컬함을 사실은 아누노비나 아누노비 몸 상태 봐야겠네. 브리지스나 조시아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딱 매치업이 되고 할리버튼과 브런슨. 할리버튼이 직접 맞는 상황은 저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마드가 맞겠죠. 근데 브런슨 플레이 보니까 네마드가 못 막을 것 같다. 못 막죠.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브런슨은 클러치 타임 되면 막을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아캄도 좋은 선수인데. 수비 좋은데 시아캄. 그래서 저는 되게 뭔가 비슷한 팀들끼리 피지컬하게 붙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뉴욕이 이기지 않을까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뉴욕이 또 홈코트 입장까지 있지 않나요? 인디애나랑 붙으면. 그래가지고 뉴욕의 승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뉴욕 아직 동부 파이널 진출도 안 하긴 했는데 일단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이번에 동부 파이널 가면은 99-2000 시즌 이후 25년 만입니다. 와우. 그리고 만약에 파이널 가면 98-99 그 유잉 시절에 26년 만입니다. 그때 휴스턴한테. 그러니까 그 동부 파이널 마지막으로 갔던 99-2000 시즌 이후에 그 뉴욕이 24년 동안 플레이오프 간 게 몇 번이에요? 10번이 안 돼요. 이번이 9번째예요. 그러니까 진짜 20년 넘는 이 암흑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멜로 있을 때 잠깐 갔었죠. 멜로 했을 때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동부 파이널 못 갔어요. 동부 파이널. 동부 파이널은 못 갔어요. 그래서 뉴욕 팬들 진짜 우리나라에 그 90년대부터 좋아했던 분들 많잖아요. 이제 드디어 진짜 행복한 순간이 오는 게 아닌가. 진짜 만약에 우승하면 재밌겠죠. 저는 근데 이게 뉴욕이 어떤 결과를 얻을지 모르겠는데 뉴욕의 이 25년 동안 26년 동안 가장 잘한 일이 제일런 브런슨 데려온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막 모두가 욕했는데 아버지 빨로 데리고 와서 얘가 무슨 코어를 쓰는 거냐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 잘해.
저 진짜 이 정도 선수인지 몰랐어요. 저도 진짜 그 댈러스에서 잘할 때도 그냥 돈치치가 다 끌어주니까 고고한 틈을 얘가 잘 파고든다고 정도만 생각을 했지 이 정도 레벨의 선수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짜 진짜 뉴욕을 상징하는 선수가 또 하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돼버렸죠. 아무튼 너무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재밌겠습니다. 동부도 이제 아주 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서부 얘기 갑니다. 오늘 이 경기 끝났습니다. 5차전이 끝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덴버 너게츠와의 시리즈가 오클라호마가 홈에서 한 경기를 잡아가면서 3대2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참 이 시리즈는 재밌어요. 아니, 꿀잼 중에, 그러니까 2차전 제외하고 다 꿀잼. 모든 경기가 꿀잼. 아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아니 덴버 요키치 좀 농구가 재미없다. 딸깍하는 거. 네, 요키치가 재미없다. 근데 정작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뭐랄까 이 치열한 어떤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팀은 덴버예요. 그렇죠. 클리퍼스와 1라운드도 그렇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클라호마 시티와 2라운드도 그렇고 예. 사실 지금 다른 시리즈 전부 다 3대1, 4대1 지금 네,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이 다 그렇게 가는데 이 오클라호마 시티 덴버만 지금 7차전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덴버는 체력 괜찮겠습니까? 탈탈 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덴버 어르신들 예. 어르신들이라 표현하기 아직 어르신들은 젊지만 아니지만 근데 다른 팀에 비하면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뭐 그런 느낌과 있죠. 함께 또 부상이 또 있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새삼 이 덴버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기도 네. 하고 오클라호마 시티가 작년만큼 뭔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구나도 느끼게 되는데 뭐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 4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가 제이더비 살아났어요. 저는 그 모습이 오클라호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고 오늘도 사실 5차전 때는 샤이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얘네가 같이 살아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같이 한번 살아나는 경기가 있으면 진짜 2차전처럼 그렇게 완전히 넘어갈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오클라호마에서는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덴버는 오늘 요키치가 엄청나게 살아났는데 아까 저희 두 사람이 엄청 욕했던 그렇죠. 카메라 없을 때 마이크 포터 주니어. 심각합니다. 수비 못하는 거 알겠어. 그럼 너 공격에서 20득점을 해야지. 오늘 2득점 했나요? 예. 그렇죠. 예. 아니, 마이크 포터 주니어는 공격도 이렇게 안 좋으면 수비라도 잘하든가 맨날 놓치고 이상하게 들어오고 네. 헬프를 진짜 저는 솔직히 자말 머레이는 또 다른 버전의 카와이 러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기 시즌 그렇게 죽쓰고 못하다가 플레이오프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플레이오프 되면 진짜 어떤 엘리트 가도 부럽지 않아요. 미쳤어. 그래서 저는 그거 생각하면 자말 머레이는 밥값 한다고 봐요. 네,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마이크 포터 주니어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크 포터 주니어 비판을 먼저 일단은 하고요, 기본적으로. 아니, 안 할 수가 없는 게 원흉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덴버가 이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 막는 이 수비가 저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는 미드레인지 게임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3점을 좀 많이 안 던지기도 하고 확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미드레인지 들어와서 이 엘보우 주변에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혹은 뭐 이제 베이스라인 쪽에 이제 그 예전에 코비나 조던이 좋아했던 그 미드레인지 그쪽 구역에서 점퍼를 만들어내는데 덴버가 이제 이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가 선호하는 이 공격 지점들을 되게 잘 틀어막고 있어요. 그래서 샤이가 특히 뭐 엘보 쪽으로 이제 볼을 드리블하면서 이제 들어오면은 양옆에서 깊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깅을 세깅을 깊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양옆에 있는 선수들의 손질이나 이제 이 한번 들어왔다가 들어가는 이런 스턴트라고 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뭐 갭 디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는데 사실 덴버의 이 수비는 되게 좋은 편이고 그래서 샤이 기저스 썬더가 보면은 뭐 잘하긴 하는데 그 정규 시즌 때 폭발하던 그 리듬은 사실 못 가져가거든요. 막 50득점씩 했던 그 퍼포먼스는 없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3쿼터부터 샤이 기저스 썬더가 이제 다시 이 드래그 스크린 받아서 하프라인부터 빨리 치고 들어가서 득점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덴버가 더블팀으로 대응하면서 샤이 기저스 썬더의 손에서 공이 빠져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그래서 덴버는 사실 수비 준비가 저는 되게 잘 돼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이런 수비의 특징이 뭐냐면 공간을 좁히면
자, 제가 치고 들어갑니다. 네. 봉호 씨 상대로. 네. 옆에서 와요. 다르게 수비 들어가야죠. 다르게 말하면 옆에가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 패스에 오픈 3점 기회가 날 수 네. 있어요. 그리고 그 찬스가 많이 나는 선수가 사실 루도트입니다. 그게 전반에는 안 들어가다가 후반에는 폭발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방금 얘기하셨지만 그 원 패스, 원 갭에 네. 있는 선수에게 패스했을 때 이게 림을 가르기 시작하면은 경기가 엄청 쉽게 풀려요. 이게 예. 지금 현재 서부 컨퍼런스에 특히 거의 모든 경기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서부 컨퍼런스의 모든 경기 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골든 스테이트랑 미네소타도 좀 그런 흐름으로 가는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그런 이제 공간을 좁히면은 밖에서 빼주고 예. 던져게 들어가. 그러면 진짜 쉽게 가고. 그렇죠. 안 들어가면 어렵게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승부를 보는 거죠. 네. 갬블을 거는 거죠. 예. 던져봐.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 3점이라는 게 make or miss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그날 감에 네, 달렸어요. 그럼요. 사실은 되게 그럼요. 운이 좀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네.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날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맞아요. 경기 중에도 어떻게 리듬이 변할지 몰라요. 그럼요. 근데 오늘 저희가 녹화 직전에 5차전. 봤던 5차전은 루도트가 4쿼터에 갑자기 확 살아나면서 맞아요. 이 두 자릿수 안팎으로 끌려가던 경기가 뒤집힌 게임이라 근데 이게 덴버 입장에서 이걸 못 막았냐 아니에요. 잘못한 거냐 했을 때 아니에요 사실은 잘 되던 수비를 계속한 거고 근데 루도트 갑자기 터진 거예요. 사실은 네. 내가 아델만이었어도 버릴 거면 루도트 버리자. 그렇죠. 그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클러치 상황에서 안으로 깊게 안 들어오고 샤이가 미드레인지 게임을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둔다. 그건 사실은 훨씬 더 오클라호마 시티에게 확률 높은 옵션을 주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이제 플레이오프 레벨에서 그 팀의 모든 공격 옵션을 다 막을 수 없다고 하면 가장 확률 높은 상대 입장에서 가장 확률 높은 옵션을 집중적으로 틀어막는 게 효과적이고 네. 당연히 덴버는 샤이 기저스 알산더를 그렇게 틀어막으려고 한 건데 갑자기 3점이 뻥뻥뻥 터져버리니 예 그래서 이제 덴버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아쉬운 게임이 아닐까. 하지만 덴버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근데 예. 이게 시리즈가 길어지니까요. 전 이 감독들의 지략 대결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이스가 물론 1차전에 요키치는 잘했습니다만 2, 3, 4차전 사실 샤이도 계속 이제 좀 비난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규 시즌의 그 퍼포먼스를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리즈가 길어지니 적응을 하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요키치도 엄청나게 잘했고 샤이도 드디어 살아났단 말이에요.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예. 이게 다음 차전, 6차전 혹은 7차전까지 갈 텐데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저희가 사실은 오늘 방송 전에 원래는 네. 4차전까지 보고 나서는 둘 다 요키치랑 샤이 왜 이렇게 못하냐 못하냐였는데 했는데 오늘 네. 귀신같이 살아났고 근데 저는 이 시리즈가 사실 2차전 다 접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2차전은 오클라호마 시티가 잘하는 거야 너무 잘 되는 날이었어요. 그랬죠. 턴오버 유바리오 득점 3점도 뻥뻥뻥 터지고 그냥 오클라호마 시티 날 잡은 맞아요. 그냥 경기였고 이런 날은 어떤 팀이라도 이기기 네. 힘들어요. 저는 오히려 1차전 네. 3차전, 4차전 이 말도 안 되는 접전승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팀은 지금 진짜 흔히 쓰는 표현으로 자웅을 겨루는 수준으로 너무 재밌어요. 진짜 엎치락 네. 뒤치락하는 상황이라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른다고 봐요. 저는 남은 두 경기 덴버가 잡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덴버가 4차전 특히 연장전 가서 잡았을 때는요. 수비가 사실 약한 팀으로 우리가 손꼽잖아요. 와, 이 연장전 같은 4쿼터부터 연장까지 수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적응을 하면서 오케이 너는 이렇게 나올 거지. 우리도 이렇게 수비할게. 뭔가 이렇게 되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동환 씨 말대로 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진 상황이다. 여기서 이제 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네. 번째 덴버가 클리퍼스 시리즈에서 7차전부터 효과를 본 투쓰리 존 이게 사실은 이 시리즈에서도 좀 효과를 보고 있죠. 네. 예, 이 투쓰리 존을 쓰면은 뭐가 좋냐면 덴버 수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사실 요키치예요. 네. 요키치가 2대2 수비할 때문에 자꾸 튀어나오는 거
이게 사실 덴버는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그쵸. 요키치도 힘들고 네. 덴버 팀 전체도 그거 커버하느라고 뒷공간. 근데 하필 그 맞아요. 커버하는 빅 윙인 마이클 포터 주니어야. 크리스천 브라운은 앞에 그 핸들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요키치가 튀어나가면 뒤에서 에런 고든이랑 마이클 포터 주니어 커버를 해야 되는데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타이밍 놓치고 깜빡깜빡하고 이걸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덴버의 최대 약점이에요. 네. 근데 투3 존을 쓰면은 그게 어느 정도 완화가 돼요. 물론 투3 존도 상대가 2대 게임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요키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 두 명 있는데 거기서 2대 게임이 일어난다? 그럼 요키치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가 튀어나가는 네. 거예요. 예, 2대2 막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덴버의 이 투3 존은 지금 1라운드 7차전부터 계속 히트 상품이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덴버가 왜 플레이오프 와서는 시리즈 내에서 경기가 거듭될수록 수비가 좋아지냐. 네. 플레이오프 특징이에요. 이제 계속 똑같은 상대랑 그죠. 최소 4번 이상 붙으니까 네. 익숙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익숙해지는 게 진짜 커요. 네. 네. 필름 세션, 비디오 미팅으로 얘가 뭘 하는지도 너무 잘 알게 되고 경기를 계속 하다 보니 얘들의 동작, 스피드에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페이크 이렇게 쓰네. 네.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덴버만큼 사실 지금 경험이 풍부한 팀이 없죠. 이 맞아요. 팀은 우승을 해봤고 요키치 시대에 내내 네. 플레이오프를 가봤던 팀이기 때문에 막 에런 고든이나 자발머리인 요키치가 막 노장은 아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산전수전은 다 겪어봤어요. 지금 이 선수들은 그만한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은 골든 스테이트랑 뭐 보스턴 그래도 정도? 조금 쳐주면 보스턴 쳐줘야 되고 보스턴. 보스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딱그 탈락이 팀. 염두에 두고 있었네. 미네소타도 사실 뭐 플레이오프 경험이 좀 있긴 하니까. 아 미네소타도 최근 한 네. 2, 3년은 그런데 한 막 5년, 6년, 7년 아, 봤을 그렇게 때는 치면은 두 팀밖에 없네요. 예, 덴버 골든 스테이트, 보스턴 플레이오프 단골 네, 손님들 네. 이 정도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플레이오프 오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 익숙해지면은 나 얘 뭐 할 줄 알고 얘도 나 뭐 할 줄 알고 그럼 거기서 이기는 애들은 뭐냐 그 뭐랄까 이 경험에서 녹아나오는 그쵸. 플레이들을 다 할 수 있는 타짜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플레이오프가 슈퍼스타 베테랑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덴버는 그 힘을 여전히 받는 거죠. 맞아요. 에런 고든, 요키치, 자발 머레이 네. 이 세 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덴버가 내내 수비가 불안한데 클리퍼스와의 시리즈에서도 나중에 레너드 잘 맞고 하든 잘 박았던 그러니까. 것도 그거고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서도 뭐 샤이한 통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맞고 오클라호마 시티를 자꾸 괴롭히는 게 그거예요. 플레이오프의 특징. 사실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오프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제 적응을 하면서 막아요. 잘 맞고. 오케이, 너는 이렇게 막는 거야? 난 이렇게 넣을게. 그게 지금 이제 요키치랑 차이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클라호마 시티는요. 물론 오늘 뜬금없이 이제 루토트의 활약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 확실한 유옵션이 있어야 된다. 제이덥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살아났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같이 터져줘야 덴버를 잡을 수 있지. 저는 그렇지 않고는 과연 덴버를 잡을 수 있을까? 오늘은 진짜 마이클 포터 주니어하고 너무 못했고 그리고 덴버의 벤치 자원들이 진짜 힘을 많이 못 보태줬단 말이죠. 근데 글쎄요. 제이덥이 이렇게 되면은 저는 덴버가 진짜 동환 씨 말대로 경험 가지고 승리 잡아간다. 덴버 진짜 올해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는 제가 지난주 그 얘기 있잖아요. 챗 홈그레인 견적 좀 나오는 것 같다. 예. 홈그레인, 제이덥 이 선수 중에 한 명이 터져야 되는 건데 사실 홈그레인은 지금 뭐 공격에서 뭘 기대하기는 어려운 선수고. 그래도 난 이 정도면 쏠쏠하게 해주고 있지 않나? 쏠쏠한데 네. 2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네. 2픽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아쉽다. 샤이가 외로워요. 많이 외롭죠. 샤이가 외로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중 수비가 갈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말 머레이처럼 오늘 사실 자말 머레이가 3쿼터 때 폭발하면서 덴버가 리드를 가져왔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다 넣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진짜 말도 안 돼.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겼는데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긴 한데 오클라호마 시티 불안하다고. 네. 그러니까 진짜 오클라호마 시티 입장에서 그거예요. 4쿼터에 루도트가 3점 3방을 터뜨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옵션이 그걸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오늘처럼 이기는 거예요. 물론 결정적인 네. 상황에 제이덥이 오늘 3점을 꽂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제이덥 근데 오늘 리머텍 미스가 네. 진짜 많았죠. 맞아. 예, 맞아요. 그래서 참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제 클리블랜드가 떠났기 때문에 네. 클리블랜드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제 계속 야 거부 안 되잖아. 플레이오프 안 정규 되잖아. 시즌 무용론. 네. 이 얘기에 계속 시달릴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게 이 팀의 네. 서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덴버 이 오클라호마 너무 재밌고 개인적으로 덴버가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뭐 동환 씨도 그렇고 만바랑 친하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덴버가 1라운드를 넘고 오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좀 짠한 느낌이 있어요. 힘들게 그 어떤 팀보다 지금 1라운드를 가장 힘들게 물론 여러분 다른 팀이 힘들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게 아니, 올라오고 덴버는 진짜 이번 시즌에 별 일들이 많았잖아요. 아니, 감독도 자르고 감독 네. 단장 다 싸워가지고 나가고 거기다가 이제 플레인 토너먼트를 가느냐 마느냐 하다가 네. 진짜 별의별 일이 다 많았는데 그리고 웨스트브룩 데려왔는데 웨스트브룩도 자꾸 사고 치죠. 예? 그리고 시즌 초반에 야 오늘도 사고 쳤지 뭐. 예. 에어볼 그 두 개 뭐야? 3점 에어볼이 전가 그냥 적당한 에어볼도 아니고 저렇게 달린다고 코너에서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가 시즌 초반에 요키치 벤치에 있을 때 마신 때문에 말 많았죠. 말 많았죠. 예. 만약에 근데 덴버가 진짜 만약에 네. 우승하잖아요. 네. 나 요키치 진짜 탑 10은 이거 들어갈 것 같아요. 역대 탑10 해줘야 돼. 빅맨 중. 네. 그러니까 이번에 우승하면 네. 저는 노비츠키가 2011년에 우승한 것보다 저는 난이도 높다고 보거든요. 저도 네. 그거랑 비교하면 솔직히 진짜 좀 고민이긴 한데 근데 저는 약간 그래 보이거든요. 그때 댈러스는 되게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팀이었어요. 근데 지금 1라운드 클리퍼스랑 2라운드 오클라호마를 만약에 뚫고 간다. 그러면 사실 플레이오프 트리에서는 난이도가 역대급이긴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예. 진짜로. 예. 야 그래서 진짜 나 덴버 동의합니다. 덴버가 어디 갈지 궁금해. 근데 그런 얘기 또 우승하고 저희가 한번 얘기하죠. 그렇죠. 진짜 왜냐면 아직 오클라호마가 3승 2패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오클라호마 시티 팬분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니요, 자꾸 이겼는데 저희가 자꾸 덴버 막 잘 되는 거 아니 사실 얘기해서. 내가 덴버 얘기를 끌고 나온 거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지금 현재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오클라호마 시티 쪽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끌고 나온 부분이 있다는 거 오해좋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미네소타 팀볼브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시리즈가 3대 1이 됩니다. 저는 이 4차전 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게임을 잘 그래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 에이스 싸움에서 반가름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진짜로 이 시리즈는 사실 골든스테이트 뭐 선수나 코칭 스태프에게 야 너 이거 안 됐고 이러기에는 너무 잔인해요. 가혹해요. 네. 아니 커리 없는데 어떡해요 사실. 커리가 진짜 네. 얼마나 위대한 선수라는 게 없는 상황을 보니까 왜 사람이 든 자리보다 난 자리가 더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골든스테이트는 네. 사실 버틀러가 아닌 탐슨이 있는 시절이었으면 네. 이 커리로 인해 이제 존재하는 이 스페이싱이 사라진 어떤 데미지가 그렇게까지 드러나질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골든스테이트 로스터 구조는 커리가 있어야 스페이싱이 되는 로스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커리가 없다? 네. 엄청 깝깝해지죠. 그쵸.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경기들을 보면은 골든스테이트 오펜스를 보면 지미 버틀러가 분전을 하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제 지금 포잼스키 너무 못하죠. 포젠스키는 네. 좀 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포잼스키 리듬 완전히 잃어버렸죠. 예. 포잼스키 우산 효과라니까요. 커리 우산 효과라니까요. 그럴 예. 수 있네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오. 이게 좀 드러난다고 봐요. 네. 예. 그리고 오. 사실 버틀러나 이제 이 다른 선수들이 예. 이 3점 라인 안쪽으로 어택하는 이런 공격 방식은 미네스타 정도의 어떤 로스터와 수비력을 가진 팀이면 피지컬로 밀어내면서 효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결국에는 버틀러가 분전하다가도 후반되고 4쿼터 되면은 네. 이 효율이 확 떨어지면서 네. 미네스타가 여유 있게 이제 또 게임 풀어가는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미네소타는 진짜 그냥 딱 그 강한 전력을 보여주는 거고 골든스테이트는 쿠민가가 그래도 잘해주고 있는 게 좋아요. 제가 그래도 네.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쿠민가 써야 된다 네. 했는데 잘해주고 있어서 땡큐 쿠민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선수의 잠재력이 드러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 또 뭐 승리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네. 꼭 결정적인 상황에 내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 가지고 있는 툴이 외절하기 좋은 예. 툴이죠. 예, 스킬셋이 막 이것저것 해보는데 이제 이 볼키핑도 되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슈팅이 안정적인 것도 예, 아니고 예. 풀업 점퍼의 밸런스도 왔다 갔다 맞아요, 하는 맞아요. 선수라서
그래서 쿠민가는 그래도 뭐 나름 나쁘지 않았지만 이게 지금 뭐 팀을 완전 뭐 위기에서 구하는 정도는 아니다. 그냥 버틀러는 고생이 많다. 아, 버틀러가 체력과 부상 이슈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오프 지미는 지금 보여주는 것보다는 더 위력이 대단한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나이도 있고. 네. 근데 커리가 최근에 이제 지금 햄스트링 부상 이후에 최근에 훈련을 좀 했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있었는데 사실 이 4차전 전에 그 보도가 나왔었죠. 예, 근데 6차전에 나올 게 뭐 확실해지니까 사실 다음 경기가 또 못 뛴단 말이에요. 나와야 되는 건 나와야 너무 되는 욕심일까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나왔다가 아, 부상 덧나고 혹시나. 예, 사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2대2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3대3이에요. 2대1 말고 3대3으로 갑시다. 예, 그러면은 나오겠지. 나올 나오겠지. 것 같아요. 네. 팀도 오케이 할 것 같아요. 근데 1대3인데 안 그래도 얼마 안 남은 네. 수명이 얼마 안 남은 커리어가 얼마 안 남은 이 커리를 이런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킨다? 골든스테이트는 원하지 않을 것 그리고 같아요. 팬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안티들만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저는 이제 그 포포비치 감독이 했던 연설 중에 좀 정말 가슴속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에는 이 경기를 함께 뛰는 우리의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들과 이 땀 흘리고 끈끈하게 가는 이게 소중한 거고, 그리고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오래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더 절정의 기량에서 오래 보는 게 더 좋겠지만 그래도 못 보는 것보다 보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도 안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 커리 출전 시간 칼같이 커 감독이 자를 때 네. 예. 맞아요. 그 얘기 했어. 동안 길게 보려고 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예.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답답해도 이해해야 된다고. 커리 길게 보려고. 맞아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 커리가 진짜 무리 많이 했죠. 진짜 팀을 위해서. 그만큼 뛰어댕기는 선수가 NBA에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미네소타와의 1차전에서 부상으로 나가기 전에 치른 예. 휴스턴과의 1라운드 7경기 평균 출전 시간이 네. 얼마인지 아세요? 38분이에요. 이 나이에. 네. 바로 탈라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해. 커 감독이 답답해 보여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커리 맞아요. 본인이 좀 더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에도 메디컬 스태프나 감독은 예. 커리를, 왜냐면 커리는 체력을 너무 많이 쓰는 스타일의 선수라 아껴줘야 된다니까요. 이제서 다들 느끼겠죠. 네. 커리는 무리시키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미 무리하고 있었고. 나이가 젊으면은 그래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냥 골든스테이트 밴드를 스티브 커 감독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시즌이 되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뭐 아직 시리즈가 끝나진 않았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3, 4차전을 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전반전까지 골든스테이트가 잘 비벼요. 잘해요. 수비에 네. 굉장히 미네소타가 항상 고전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앤서니 에드워즈가 빵 터지기 시작을 하고요. 랜들이 또 갑자기 막 죽수다가 얘가 이렇게 잘했나 싶을 정도로 또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밑을 파고드니 고베어가 있네. 그리고 사실 골든스테이트도 석점이 이제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포잼스키도 못 도와주고 있고 버디힐드도 몇 경기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힘들고 또 한계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뭐 에드워즈, 네. 랜들 이런 선수들에게 골든스테이트가 이제 뭐 잡아먹히는 상황이 결국에는 나오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3쿼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부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플레이오프에서 그때가 되면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스몰 라인업으로 인한 이 고베어에게 자꾸 네. 탭아웃 리바운드 준다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 이것도 골든스테이트 전력의 한계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커리가 있으면은 이 팀의 조직력과 커리의 힘으로 뭔가 비벼보는데, 그렇죠. 커리가 빠지면 골든스테이트는 진짜 수비로 어떻게든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실 이 플레이오프 레벨의 미네소타 같은 수준의 팀 상대로는 통하기가 좀 힘든. 사실 예. 10한 2, 3점 차만 났다 4쿼터 말에 그래도 커리가 있으면 이걸 따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요. 그걸 상대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감이에요. 커리가 공 잡았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릴리즈로 던지는 게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 그러면 흐름이 갑자기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그 옵션 정말
골드스테이트 가장 강력한 옵션이 지금 사라져버린 상황이어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골드스테이트는 참 뭐 안타깝습니다. 네. 그냥 이제 마지막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보는 게 뭐 베스트인 상황이고 네. 반대로 자 이제 미네소타 얘기도 좀 하자면 아 예. 랜들 좀 들쑥날쑥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이 플레이오프 랜들이 정말 예. 오명을 씻었습니다. 예. 아니 진짜 이 선수는 제가 시즌 초반에 미네소타 수비 흔들릴 때 랜들 때문이다라는 얘기 맞아요.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예. 타운스는 열심히 나오는데 랜들은 열심히도 안 한다. 예, 집중력도 떨어지고 의지도 없다. 그치. 근데 이제 그 시즌 초중반에 미네소타가 분위기를 확 바꾸면서 연승 달리면서 올라갈 때가 네. 있었는데 그때 미네소타 수비 집중력이 진짜 남달랐거든요. 팀을 완전히 재정비한 느낌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랜들이 되게 공수 밸런스가 좋은 선수가 됐어요. 그니까요. 예. 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크리스 핀치 감독이나 네. 미네소타 코칭 스태프를 다시 받고 그런 원칙을 결국에는 뉴욕에서도 어디에서도 수비에서 게을러 보이던 랜드를 그렇게 개가 천선시킨다는 건 그랬죠.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 그 당연하죠. 랜들처럼 NBA 레벨에서 이미 올 NBA까지 네. 한 선수가 그걸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 마인드 뜯어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대화와 그죠. 그 같이 이제 비디오 보는 시간과 설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미네소타도 대단하고 결국에는 받아들인 랜들도 대단하다. 둘 다 이거 칭찬하고 싶고. 감히 말하는데요. 예. 이따 말씀 준비해 주세요. 네. 앤트맨이 생각보다 리더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 요즘에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쵸.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특유의 정말 얄밉잖아요. 음. 정말 얄밉고 재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부에서는 선수들이 특히 앤트맨이 활약을 했을 때 그 미네소타 잘 보시면 벤치가 난리가 나요. 분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확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 팀원들을 좀 다독여주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준비한 말씀 두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앤트맨은 인싸 스타일이에요. 인싸 그런 것 스타일. 같아. 예. 그러니까 너무 잘 지내고 너무 이 선수가 가진 이 뭐랄까 화려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네소타 선수들도 그걸 되게 좋아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앤트맨은 그러니까 앤서니 에드워즈는 이제 이 선수 오펜스 할 때 보면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 예.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예를 들어 에드워즈가 난사쟁이다.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러면 사실 동료들은 이 선수를 좋아하기가 좀 힘들어요. 커리어 초반엔 그랬잖아. 예, 좋아하기 힘들어요. 그냥 나한테도 공도 좀 주고. 네. 너만 어차피 이 한 게임 안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콘니 때문인가? 예, 같이 콘니의 리더십은 분명히 엄청 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에드워즈가 충분히 다른 동료들이 이제 납득할 수 있게끔 플레이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수 돌파하고 이 선수 잘하는 게 러닝 스텝 활용하는 거잖아요. 유로 스텝 써가지고 재치기도 하고 킥아웃 패스도 잘하는데. 오, 늘었어. 솔직히 내가 같이 뛰는 동료면 네. 그거 받아먹는 재미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에드워즈는 사실은 데뷔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풀업 점퍼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맞아요. 이 효율이 어느 정도나 날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사실 시간이 갈수록 수비적인 부분에서 물론 완벽하진 않은데도 좀 여러 가지 좀 인텐시티라고 해야 되나 의지 같은 것들이 많이 좋아졌고 끝까지 따라가요. 네, 많이 하는 거 좋아졌고 보면, 네. 그리고 오펜스에서도 단순히 내 앞에 어떤 득점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수비 흐름을 아는 선수가 되다 보니까 수비 흐름을 파악하고 공략하는 선수가 되다 보니까 그죠. 미네소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에드워즈는 제가 항상 막 인터뷰 왜 저렇게 하냐 인성이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재수 없어. 예. 농구는 진짜 잘해요. 잘하더라고. 예. 이 선수는 에드워즈는 좀 저는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몸이 약간 고무줄이나 스프링 같아요. 이게 높이 뛰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돌파할 때 이 가속이 뭔지 알겠다. 예. 돈치치가 감속을 진짜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돈치치는 애초에 가속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타이밍을 잘 뺏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에드워즈는 타이밍을 뺏으면서 갑자기 확 뚫는데 그때 앞에서 헬프 수비 로테이션 딱 들어오면은 거기서 갑자기 유로 스텝 밟거나 몸을 속도를 확 줄이는데 아니 진짜로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이 에드워즈의 이 몸, 이 피지컬, 이 감가속이 자유로운 이 몸은 정말 유니크하다. 얘도 좀 잘만 키우면 금강불개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밟혔잖아요 한번. 예. 와 그래도 뭐 잘 뛰어요. 나갔다가 잘 뛰더라고요. 너무 진짜 확실히 이 동료 선수들이 인정하는 재능은 다르긴 해요. 예,
진짜 막 듀란트, 커리 다 막 전부 다 막 칭찬 엄청 하잖아요. 사실 저도 놀란 게 그 다큐멘터리 보면 진짜 까불잖아요. 그 정말 그래서 기라성 같은 르브론, 듀란트, 커리 앞에서 막 까불어대거든요. 근데 얘네가 되게 그걸 흐뭇하게 보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동 이미지도 있고 저렇게 좀 얄미운 것도 있지만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그걸 갖추고 있는 선수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형들이 좋아한다? 네.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막상 알고 보니 수저 잘 챙겨 티슈 잘 놓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 잘하는. 알고 보니 애교가 많을 수도 있고 네, 대화할 때 네. 그리고 그런 거 뭐 얘기를 하면은 잘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맞아요. 아무리 뭐 문화 달라도 거기서도 싫어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버틀러가 타운스한테 그랬잖아요. 게임하면 싫다고. 그래서 지금 미누스타 팬들이 좀 고소해하는 입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버틀러 공 잡으면 야유 나온 거 보셨어요? 계속 나와. 참. 참 사실 이게 세상- 버틀러가 이런 거에 살아나는 선수인데 예,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어. 세월은 못 막아. 세월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NBA 얘기하니까 또 재밌네요. 네. 저희가 또 기존에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바를 했는데 네. 여러분들 또 봐주셨으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또 몇 시리즈가 또 끝나 있겠네요. 다음 주는 끝나 있을 거고 다 저희가 끝나 있겠죠. 이제 컴파로 가요. 네, 동서부 파이널 이야기를 할 거고 이제 사실 서서히 이제 이슈 가뭄이 오는데 네. 얘는 이제 트레이드 시장 열리고 아유. 사실 한 7월 중순까지는 그럼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 느바라디오가 오프 시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서머리그 기간은 무조건 하고 꾸준히 해야 되나요? 저희 항상 저는 고민이에요. 서머리그 끝나면 사실 이슈가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되지 않아요? 예. 일단은 하는 방향으로 일단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네. 사실 올 시즌 진짜 우리 한 지난 몇 년을 생각해 보면 올 시즌 좀 헛슬하고 있거든요. 예, 진짜 이렇게 꾸준한 적이 없었어요. 네. 하다 말다. 심지어 스튜디오도 강남도 네. 갔다가 암사도 네. 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봉호 씨나 저나 이동거리 네. 만만치 이동 시간 않죠. 왕복 2-3시간 지금 하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네. 예, 정말 이렇게 시즌 마치면은 네. 좀 약간 다른 의미로 좀 스스로가 뿌듯한 여러분 구독자 만 넘읍시다. 저희 진짜 1만만 넘었으면 좋겠는데 1만 좀 넘겨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뭐 물론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듣고 있지도 않을 거야. 보고 있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좀 해주세요. 우리도 쇼츠 만들어야 되겠다. 쇼츠. 예, 홍보 좀 해야겠어요. 쇼츠 채널. 좀 소스 달라. 제가 너무 바빠서 예, 알겠습니다. 빨리 KBL이 게을러가지고. 끝나기를. 지금 갑자기 또 SK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시리즈가 길어지고 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NBA 역사에도 없는 네. 3패디 리버스 스윕에 이제 KBL에서 아니, 도전하는 그러니까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이제 그것도 다들 좀 농구 보시는 분들은 흥미롭게 보실 텐데 LG가 또 뭐 부상당한 선수도 있고 이렇다면서요. 예, 맞아요. 네. LG가 사실은 원래 더 좋은 전력인데 네. 부상자도 있고. 근데 사실 LG가 거의 젊은 선수들 힘으로 왔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멤버들 힘으로 왔었기 때문에 뭐 또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기 그렇고. 예, 그래서 저도 어제 경기장 갔다 왔는데 이제 저는 현장 취재는 그치요? 끝입니다. 아, 이제는 예, 구단 훈련 예, 보러 예. 다니고 이제 FA 취재하고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 취재하고. 빨리 운전하셔야겠네. 예, 그래서 저 이제 조만간 운전 연수 해야 받기 돼, 시작할 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좀 구걸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구걸 하는 만큼 여러분들 저희가 더 헛스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또 아십니까? 빨리 만 넘어가지고 또 비시즌 때 또 꾸준히 할 수 있게. 그렇죠. 비신 때 또 라이브도 좀 하고 네. 저희가 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머리그도 또 봐야죠, 저희가. 맞아요. 예? FA 얘기해야죠. 그럼요. FA 때는 전화도 갑자기 하고 막 네. 이슈 나오면 빵빵 터지면. 예, 그렇죠. 그리고 혹시 압니까? 신인들 막 다뤄줄지? 그러니까요. 네. 예, 저희가 한번 해보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